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예전에 또 한 두 번 정도 윤영함이나 우리 참수리 고속정에 대공 능력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공 능력 앞서 언급됐던 부분이 해군 대공 미사일하고 CIW S2 우리가 개발 중인 거 있죠. 그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오늘 그 논의를 해군 대공 미사일로 국한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조금 구체적으로. 그래서 앞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왜 윤영함에 대공 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윤영하나 참수리는 사실은 북한 해군이라는 특수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세계 다른 나라 해군들에 비해서 우리 보유한 척수가 좀 많은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양 해군을 표방하면서 이미 전력을 많이 끌어올렸고 앞으로 향후 10년간 엄청난 전력 증강이 예상이 돼요. 항공모함 포함해서. 그래서 그 와중에 참수리나 윤영하는 조금 오래된 세력,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고민거리가 혹시 되지 않나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건 우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란 특수한 적 때문에 만들어진 세력인데 그게 미래 해전에서는 오히려 몇 배 더 큰 효자 노릇을 할 수도 있다. 혜택이 큰. 그 이유를 한번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CEC라고 합동교전이 앞으로는 일반화될 것 같습니다. 그죠? 들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내 레이더로 탐지 못하더라도 주변의 다른 함정, 그리고 지상, 인공위성을 포함한 항공자산에 의해서 상대방을 탐지가 되면은 그것을 마치 나의 레이더로 탐지한 것 마냥 내가 가진 무기를 조준하고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정들의 역량을 극대화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작은 함정이면 작은 레이더 탐지 범위가 작다. 거기에 장거리 무기를 장착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제약에서 해방이 된다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게 다 세계 모든 해군이 지향하는 바죠. 합동교전이라는 것이. 누가 거기 더 효과적으로 잘 접근하느냐. 여기에 이제 승패가 달리겠죠. 그래서 값어치가 작고 덩치가 적은 무기들도 지금 이상의 몇 배 달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구축하는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나라 해군들이. 자, 두 번째는 장거리 타격 무기의 개발입니다. 즉 우리도 몇 개월 전에 초음속 대한 미사일을 공개했죠. 사거리가 사람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500km 남짓은 될 것 같아요. 자, 그 말은 우리 한반도 해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중국까지도 500-600km면 중국 해안선의 절반, 다시 또 500-600km 울릉도까지 포함하면 일본의 해안선도 대부분 다 커버할 수가 있고 러시아 해군의 남하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동해에서. 물론 제주도를 통해서 한반도 해역, 동쪽 해역, 서쪽 해역을 세계 어느 나라 해군이든지 들어오는 걸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미사일이면. 지금 사실은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서방 해군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초음속 장사거리 미사일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해역, 즉 참수리나 윤영하가 가지는 가장 큰 제약이 뭡니까? 배가 작기 때문에 큰 바다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근해에서만 활동해야 되죠. 그런데 마침 우리 한반도에 우리의 상황은 우리 연근해 세계 5위 안에 드는 해군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즉 참수리와 윤영하가 활동하는 공간에 그러한 잠재적인 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4발에서 8발 정도까지 실으면 호위함급이 장착하고 있는 대한미사일 숫자가 같거든요. 자, 그리고 한반도 근해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찰 자산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되겠죠. 그 정찰 자산의 정보를 내가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배나 진배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배가 작고 워터젯이죠. 속도가 40노트 이상 나옵니다. 40노트면 시속 한 80km 정도 돼요. 바다에서. 워터제트이기 때문에 양식장 그칠 게 없습니다. 서해나 남해 같은 경우는 섬지에 매복하기도 좋습니다. 저게 탐지 자산에 잘 안 걸립니다. 큰 배보다 훨씬 나은 것이죠.
그리고 연근의 해역은 우리 잠수함들이 요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호위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 잠수함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요, 상대적으로. 예. 자,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된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위협을 느끼겠죠. 우리 윤영하나 참수리에 초음속 장거리 대한미사일 장착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하고 만약에 해전이 벌어진다면은 우리 참수리하고 윤영하가 첫 번째 타격 목표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윤영하의 생존성을 올리고 그 생존성을 올림으로 인해서 타격력을 더 크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들 함정에 대공 능력을 부여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해공 대공 미사일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죠. 예. 자, 해공 미사일은 작은 미사일입니다. 보통 공대공 미사일, 비행기에서 장착해서 쓰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중간적인 크기가 돼요. 사거리는 현재 한 20k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사거리는 충분히 연장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추진제를 아직 과거형이고 최신형 추진제, 뭐 소위 말하는 이중펄서를 넣거나 뒤에 발사관을 봤을 때 뒤에 한 1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요. 부스트를 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100km 이상 올리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여요, 사정거리를. 그리고 해군 미사일 자체가 개발이 목적이 초음속 대한 미사일로부터 우리 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초음속에다가 고기동 능력을 가진 대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항공기 가능하죠. 그리고 대함 표적도 가능합니다. 고속 침투장 같은 게 그런 이제 목표가 되겠지요. 호버크래프트 같은 것도 되겠죠. 자, 이 해군 전용 단축형 수직 발사관인데 LIG에서 이거 용으로 특별히 개발한 거예요. 4개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위에가 2.6 곱하기 2.9,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죠. 길이는 4.6m입니다. 4.6m면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한국형 수직 발사관 원이 7.7m예요. 그러니까 3m가 짧은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만든 이유는 조그만 함정에 넣고 또 큰 함정이라도 짜투리 공간에다가 넣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미사일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한 셀 안에는 4개의 셀이 있고 각각의 셀 안에는 해군 미사일이 4발이 들어갑니다. 뭐 영어로는 쿼드팩이라고 그래서 4발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대부분의 다른 이제 한국형 수직 발사관을 보면은 여러 개의 셀이 화염 분출구를 공용으로 써요. 그런데 해군 같은 경우는 각 셀 안에 화염 분출구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셀을 분리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다는 추정을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사각형 모양으로 4개가 배열됐지만 이거를 병렬로 4개로 배열할 수도 있고 정 필요하다면 2개만 떼어서 아니면 1개만 떼어서 쓸 수 있게 했을 것이다. 그게 이렇게 소형 수직 발사관을 디자인한 설계한 또 그 이후에 또 부합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윤영하에도 제가 보기엔 4개가 다 들어갈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면은 병렬로 쭉 길이 방향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 1개, 2개로 뗀다 그러면 참수리에도 넣을 수 있다. 즉 셀을 1개만 넣어도 안에 해군 미사일이 4발이 들어가니까요.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해군이 발사되는 모습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립적 화염 분출구의 모습입니다. 이 뚜껑을 열면은 왼쪽으로는 미사일이 4발이 들어있고 그 중에 한 발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오른쪽에 화염 분출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셀을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한 이 이제 해군 미사일은 사실은 기존에 한국형 수직 발사관 원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4발만 들어가고 미사일만 4발 들어가고 화염 분출구는 기존 방식대로 쓰겠죠. 그래서 이 단축형 수직 발사관의 단면적이 기존의 그 수직 발사관 원보다 넓어요. 왜냐하면 거기 화염 발사구 공간을 같이 더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윤영하급은 이제 잘 아시는 부분이고 570톤이고 기존에 이제 대공 레이더도 썩 훌륭한 대공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도 이미
남한테 신세를 지지 않더라도 이게 코드명이 SPS540K라고 LIG에서 개발한 페사 레이더입니다. 참수리에도 이게 들어있어요. 예. 자, 그래서 셀을 분리한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유사한 시도를 한 데가 있어요. 이게 로키드 마틴이고요. 로키드 마틴이 MK41 수직 발사관, 우리나라 세종대왕함에도 있고 이순신급에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형 수직 발사관과 더불어서 미국제 SM-2 미사일,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베스트셀러죠. 그러한 로키드 마틴이 그것을 생산하고 있는데 로키드 마틴이 이제 이게 몇 년 된, 한 2, 3년 최근의 일인 것 같은데 그 셀을 지금도 보면은 이제 MK41 같은 경우는 8개 셀이 한 세트거든요. 4개씩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4셀씩 그 사이 공간을 공통의 화염 분출구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게 또한 이제 한국형 수직 발사관 원하고 똑같은 디자인이죠. 근데 그거를 셀별로 뗀 거예요, 이렇게. 예. 보이시죠? 오른쪽에 둔 건 원통이 보일 겁니다. 긴 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화염 분출구인 것 같아요. 화염 분출구고,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뭐 제어판 같은 게 붙어 있지만 이 빈 공간이 보이죠? 예. 그 빈 공간에는 미사일의 캐니스트가 들어가는 공간인 것 같아요. 예. 직육면체 모양, 길이 방향으로 된 거. 화염 분출구는 둥근 모양이고. 그래서 지금은 미사일 캐니스트가 장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위에는 뚜껑이 별개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해군의 수직 발사관과는 좀 다릅니다. 해군은 뚜껑을 하나 열면 거기 화염 분출구가 있고 옆에 캐니스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뚜껑이 달라요. 예. 다음 그림에서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5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싱글셀 론처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한 개짜리를 2개짜리 만들 수도 있고 2개짜리를 또 붙여서 4개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 3개짜리 뭐 4개짜리 결국 8개짜리까지 만든다는 것이죠. 예. 보면 윗부분을 보면은 큰 뚜껑, 작은 뚜껑, 큰 뚜껑, 작은 뚜껑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뚜껑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뚜껑이고 작은 뚜껑은 화염 분출기 뚜껑이죠. 그래서 우리 해군은 그걸 다 한 뚜껑 안에 넣었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린 거죠. 예.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명백합니다. 우리랑 이유가 같습니다. 작은 배에 넣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작은 배. 즉, 한 개씩, 2개씩 필요한 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크게 아마 로키드 마틴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ESS 미사일인 것 같아요. 예. 스페로 미사일을 이제 개선한 거죠. 그 미사일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4발이 들어가요. MK41 안에. 그래서 우리 해군과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ESS 미사일을 다양한 용도로 쓰고 싶은데 물론 그 미사일 자체도 여러 가지 개선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레이더 시크 부분에 능동 탐색이 가능한 쪽으로 해서 활용도를 넓히려고 하는데 이걸 대공용이나 대한 미사일 대응용으로 쓰려면 수직 발사관에서 쓰는 게 훨씬 유리해요. 지금은 기존에서는 이렇게 경사 발사대 비슷한 데서 쏘고 있거든요. 그럼 배가 반대쪽에서 날아오는 표적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든지. 그래서 그런 목적도 하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걸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저는 추정이었죠. 우리 해군의 단축 발사관도 기본적으로는 4개 묶음으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군 단축 발사관의 외형만 보고 그리고 특징을 보고 분리된 화염 분사구, 화염 방출구를 보고 그걸 추정을 했는데 로키드 마틴에서 유사한 접근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거의 개발 시기가 겹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이런 그걸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 나름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조금 더 추정해서 조금 더 확신적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추정한 것처럼 해군 단축 VLS 안에 4셀이 들어있는데 그 4셀을 재조합하거나 분리하는 게 가능하겠다. 예, 그래서 그걸 윤영하나 참수에 넣을 때 조합을 변형해서 병렬로 만들거나 직선 모양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1개 셀이나 2개 셀만 더 장착할 수가 있겠다.
예.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사례를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추정이 힘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축 VLS 한 셀에는 해궁이 4발씩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만약 참수리가 한 셀을 가져간다 그러면 거기에 4발의 해궁 미사일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윤영하급이 4개의 셀을 가진 단축 VLS를 장착하게 되면 16발의 해궁을 장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